안녕하세요. 신속학생 여러분. 지구가 거꾸로 쏘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름다운 한반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암석의 유형과 특징, 그에 기초한 주요한 지형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것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쭉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이제 해외여행 시대라서 다른 나라 구경도 참 많이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참 가보고 싶은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지금 좀 화면에서 보듯이 새해 첫날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서해 지는 일몰, 웅장한 백두산과 천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설악산의 명물 울산바위, 눈 덮인 울산바위, 봄이면 정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섬진강의 쌍계사 십리 벚꽃길, 제주도 유채꽃의 들판, 가을이면 총천연 칼라 내장산 단풍.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닌 이 땅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질학적 사건들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그리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분포하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관광 명승지는 어디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질학자들이 말하기를 참 연구하기 너무나 재미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뭐 러시아 순상지, 아프리카 순상지, 시베리아 순상지 뭐 이런 순상지들이 있는데 이런 순상지들은 고생대 이후부터는 거의 지각 변동이 없었던 그런 곳이에요. 아주 오래된 땅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 지진 화산의 80%를 차지하는 환태평양 조산대나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런 데는 살기가 너무너무 위험하죠. 지금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한반도는 아주 이렇게 오래된 땅도 있고 또 최근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땅도 있고 그래서 아주 먼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것들이 어울려 있고 연구할 만한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지구의 시대별 대륙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5억 년, 4억 7천만 년. 지금 요 황토색이 대륙이고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3억 7천만 년 전이네요. 3억 4천만 년 전, 3억 년 전, 2억 8천만 년 전. 지금쯤 이제 고생대 말기입니다. 예. 거의 대륙이 하나로 다 붙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생대가 시작하면서 다시 대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억 7천만 년 전, 1억 5천만 년 전, 1억 2천만 년 전. 드디어 이제 아프리카하고 남아메리카 떨어졌네요. 인도가 남극 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인도와 아시아가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자, 2천만 년 전, 그리고 5만 년 전, 현재 모습이죠. 어, 우리 한반도는 사실 이 중국 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중국 대륙은 남중랜드라고 부르는 이 대륙하고 중한랜드라고 부르는 두 개의 대륙이 충돌해서 합쳐져 갖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시기에 중국과 함께 우리 한반도도 함께 서로 다른 두 개의 땅덩어리가 뭉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뭉쳤냐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남중국판, 이게 북중국판하고 연결되는 땅덩어리인데 이렇게 이어져 있다, 아니면 경계선이 여기다, 여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근거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치열하게 이제 논쟁 중이에요. 확실한 것은 우리 한반도도 좌우간 원래부터 하나의 땅덩어리가 아니고 두 개의 땅덩어리가 합쳤다는 건데요. 10억 년 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에, 로디니아라고 부르는 거대한 이제 초대륙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남중국 쪽인 남중랜드가 남반구 쪽에 한참 남극 부근에 있네요. 지금부터 대략 한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말에 우리나라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쪽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적도 밑에 남반구 쪽에 있었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중생대 말이 되면 약 6,500만 년쯤 되면 이 남중국 대륙이 북반구에 꽤 높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현재 한반도와 같은 이런 모습은 신생대에 대충 한 5천만 년 전쯤에 이렇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그 지금 현재 분포하고 있는 암석들의 나이를 보면 선 캄브리아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5억 7천만 년 이전의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땅들은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곳들이 선 캄브리아대 암석들이 있는 곳입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 뭐 우리 서울도 선 캄브리아대 암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천 쪽도 있고 여기 이제 지리산 쪽도 선 캄브리아대 암석이 있네요. 고생대 이전 암석들이. 고생대 당시 그러니까 이 5억 7천에서 2억 3천만 년 요 시기의 암석은 이렇게 강원도 쪽에 좀 있고 북한의 이제 평안도 쪽에 좀 있습니다. 요 길주 쪽에도 좀 있고요. 2억 3천만 년에서 6,500만 년 그러니까 중생대 때 땅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의 암석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화성암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생대 때는 퇴적층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 시기는 화성암이 많고요. 신생대 땅은 뭐 워낙 시기 자체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주로 이렇게 제주도라든지 백두산이라든지 독도, 울릉도, 그다음에 철원 일대 뭐 이렇게 몇 군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남쪽 지도를 놓고 보면 고생대 때 땅은 주로 이제 이렇게 충청북도나 아니면 강원도 쪽 요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나 이쪽은 대체로 이제 고생대 이전의 땅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생대 퇴적층은 주로 경상도 쪽에 좀 이렇게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 존재하는 암석을 시대별로 보면 제일 많은 게 선 캄브리아대 43%,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 이런 순이고 암석 종류별로 보면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이런 순서입니다. 그럼 대충 여기서 두 개를 맞춰보면 선 캄브리아대 가장 오래된 지층의 오래된 시기니까 그 시기의 암석들은 자가 많은 변성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고생대 이전의 돌들은 대체로 변성암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때는 퇴적암은 별로 없었다 그랬죠. 퇴적암은 주로 고생대 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때의 만들어진 암석들은 대체로 화성암이 많다 그랬죠. 이렇게 주로 연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우리 잘 모르는 건데 원생대, 시생대 이게 이제 캄브리아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대 이전입니다. 고생대 이전에는 주로 변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은 고생대와 중생대에 걸쳐 있는데 중생대 건 아까 봤듯이 주로 경상도 쪽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고생대는 주로 강원도 쪽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은 대부분 다 중생대 것이고요. 우리나라 중생대가 화성암이 많이 생긴 불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생대는 뭐 제주도, 뭐 백두산 뭐 등등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그럼 먼저 고생대 이전에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 한반도에 이제 초기 윤곽이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오래됐으니까 변성암의 주류겠죠. 그러니까 이제 습곡 구조가 나오면 대체로 이제 캄브리아기 고생대 이전이다. 예 보시면 되겠고,
이 고생대 이전이라고 하는 고생대 이전이라는 것은 이제 생물이 많지 않았던 시기, 생물이 그렇게 번성하지도 않았고 있어봐야 화석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이제 화석은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서운 캄브리아대의 어떤 그 관광 명소로 보면 지리산, 지리산은 주로 이제 편마암이고 그 꼭대기인 천왕봉의 일부는 이제 섬노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쪽에 이제 변성암들이 되게 많습니다. 옹진군 대이작도, 백령도 두무진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청도의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뭐 생물은 아니지만 생물에 남긴 화석 흔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북 군산시의 고군산군도 이런 곳들이 유명한 곳들입니다. 대이작도는 이제 서해, 그러니까 오이도 쪽에서 배 타고 한 시간 뭐쯤 가면 되는 곳인데,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되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 약 25억 년 된 암석이 대이작도에 있고요. 바로 여기가 그 암석이 있는 곳입니다. 인천 앞바다 소청도에 가면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대충 한 10억 년쯤 된 건데, 이거는 옛날에 살던 남세균이라고 부르는 그런 생물들이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낸 일종 화학적 침전물들이에요. 이 자체가 생물체는 아니고 생물체가 만드는 흔적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해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 백령도죠. 백령도에 가면 이제 두무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이게 다 이제 규암이라는 것은 이제 사암이 열을 받아 변성된 돌이죠. 이런 규암이 약한 곳이 깎여 나가서 만들어진 이런 해식절벽과 동굴, 이런 절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이 주로 이제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땅들이 주로 이제 약 한 12, 3억 년 된 편마암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 요 베이지색 요거는 이제 주로 퇴적층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중생대 때의 화강암 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관악산이라든지 남산이라든지, 남산 이쪽에서 서울 도심지서부터 의정부 가는 이 길은 전부 다 화강암으로 지었어요. 예. 이제 고생대라고 하는 것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생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생물이 급속히 지구상의 주인으로 등장한 시기다 이런 건데, 자 이제 고생대 때 우리나라 어디 있는가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적도 부근에 있었죠. 그러면 지금과는 이제 환경이 굉장히 달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을 이 시대의 지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라고 하는 놈이 이제 이 고생대에 살았던 놈이니까 우리나라 고생대 지층에서는 이제 삼엽충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고생대의 석탄기라고 부르는 시기, 약 한 3억 년 전쯤에 현재 우리 지구상의 석탄의 거의 90%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고생대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석탄이 많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잘 안 캐서 그렇지, 현재도 남한에는, 한국에는 석탄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대해 중요한 특징으로 이제 석회동굴이 있는데, 석회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석회암 지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석회암 자체가 원래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 우리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적도 부근에 있었죠. 적도 부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아, 우리나라에 석회암 지대가 많다, 석회 동굴이 많다 그러면, 아,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아열대 지방에 있었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생대층은 보면 이제 대부분이 다 퇴적암이고,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쪽이 대부분 퇴적암들이고, 이쪽에 존재하는 퇴적암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회암이 당연히 많으니까 석회 동굴도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고생대의 석탄이 다량 매장돼 있고, 화석은 뭐 당연히 고생대를 대표로 삼엽충 화석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석회 동굴로 유명한 것은 주로 이제 뭐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나오면 무조건 이제 다 고생대 석회암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원도 삼척의 환성굴, 강원도 영월의 고시굴, 경상북도 울진의 성룡굴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에덴 동굴에 있는 석순 같은 경우에는 이 석순을 통해서 옛날에 지구의 빙하기와 간빙기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지질학 연구 자료로 꼽습니다. 동굴은 크게 석회동굴과 용암동굴로 나눌 수 있어요. 석회동굴은 이제 석회암지대에 지하수가 스며들어가서 동굴을 만든 거고, 용암동굴은 이제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동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이런 데 있는 이와 같은 동굴들, 환성굴, 화암굴, 고시굴, 고수동굴, 남굴, 노동굴, 석류굴 이런 것들은 석회동굴이고, 제주도에 있는 만장굴, 협재굴, 쌍용굴 이런 것들은 이제 용암동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이 화학 과정, 이거 좀 눈여겨받을 필요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에 탄소를 많이 품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품은 지하수, 탄산수가 스며들면 녹는다. 그래서 탄산수 칼슘이 되는 과정이 석회동굴이 되는 과정이고, 거꾸로 이 탄산수 칼슘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그러면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것이 만들어집니다. 제주도에 이제 아주 길다란 만장굴이 있는데, 이런 제주도에 있는 동굴들은 보시다시피 뭐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깥쪽이 굳을 때 안쪽에 이제 구멍이 생기고, 이 생긴 구멍이 계속 유지가 돼서 동굴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유석, 석순 이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이게 좀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좀 그런 재미없는 동굴이죠. 그런데 이 제주도에서 아주 재미난, 세계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동굴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종유석과 석순이 있는 그런 용암 동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유사 석회 동굴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왜 생긴 거냐?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용암 동굴이었어요. 근데 그 위로, 이게 이제 물속에 있었는데 그 위로 석회암 성분들이 그 위로 쌓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융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석회암 성분들이 스며들어 갖고 천장에서부터 이제 이와 같은 종유석과 석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용암 동굴인데, 생성은 용암 동굴인데 그 안의 모습은 석회 동굴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 유사 석회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용천 동굴 꼭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 그 다음에 낙동강이 시작되는 곳에서 존재하는 태백에 있는 구문소.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특이한 게 이 석회동굴에 그냥 그 물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낙동강이 시작된다는 거, 이게 되게 특징적이죠. 강원 태백시 환성굴. 당연히 구성됐다니까 삼엽충 화석이 나오겠죠. 자, 중생대. 우리나라 중생대는 격렬하게 화성 활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들이 다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니까 당연히 공룡 화석이 있겠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에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과 같은 화강암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속리산 이런 백두대 가는 산들은 전부 다 화성암산이에요. 주로는 화강암산들이죠. 금강산도, 설악산도, 오대산도 가보면 산에 있는 돌들이 대부분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다 화강암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의 퇴적층들이 있는데 주로 어디 분포냐면 남해안 쪽에, 호남 지방, 영남 지역에 분포하고 일부는 서해안 지역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의 퇴적층은 육성층입니다. 육성층이라는 것은 이제 육지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뭐 호수 아니면 이제 뭐 강,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퇴적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만들어진 퇴적층 중에서 아주 장관인 곳은 전라북도 부안의 채석강, 그다음에 진안의 마이산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육성층이니까 당연히
공룡 화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기의 화석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특이하게 공룡뼈 화석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발자국 화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에 공룡 화석은 있어도 암모나이트 화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암모나이트라는 게 조개인데 이건 이제 바다에 사니까 이 시기에 암모나이트 화석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고 공룡 화석은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에 있는 공룡 발자국 이런 신발 이런 거 옆에 놨는데 이런 걸 스케일이라 불러요. 크기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옆에다 스케일을 놓은 거죠. 전남 해안군의 익룡 발자국 생생하죠. 여수 낭도에 있는 공룡 발자국. 근데 이제 이런 걸 사람들이 가서 보면 아니 이게 1억 년 전 거라는데 이게 어떻게 남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요건 이제 시어웨에 있는 뿔공룡 화석이고요. 1억 년 전에 살았던 공룡 발자국이 도대체 어떻게 남아 있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드시죠? 이 시기하면 이제 공룡이 뭐 이러저런 용물을 보러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주 얕은 늪지대를 걸어갔을 겁니다. 이 늪지대가 굳어요. 딱딱하게. 그런 상태에서 다시 물속에서 잠겨갖고 위에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중에 지표에 노출돼 갖고 위에서부터 막 이렇게 침식이 벌어지게 되면 어느 날 요 공룡이 걸어갔던 고 깊이까지 딱 이렇게 침식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공룡 발자국이 보이게 되는 거죠. 중생대 퇴적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전라북도 부안 쪽 이쪽에 있는 채석강입니다. 요건데요. 또 하나는 이제 전라북도 마이산 지난해 마이산 이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퇴적층으로 아주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 채석강 그 다음에 이제 요 일대는 퇴적층인데 보니까 주로 사암 그 다음에 쉐일 그 다음에 응해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암도 있고 여암도 있고 거기다 응해암까지 있다는 것은 응해암은 화산재로 만들어진 퇴적암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이 근처 어딘가에 이제 화산 폭발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산 폭발에 의해서 재가 묻혀갖고 오늘날 채석강이 된 건데 이 채석강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육지에서 만들어진 퇴적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멀리서 본 모습, 가까이서 본 모습. 약 1억 년에 걸쳐서 한 500m의 모래와 진흙이 퇴적되었습니다. 야, 요게 이제 한층 이렇게 쌓여있는 켜켜이 쌓여있는 이걸 뭐라고 불렀죠? 바로 이게 칡리 구조입니다. 칡리 구조. 자, 멀리서 본 모습이 마치 이렇게 말의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붙은 마이산이라는 산입니다. 이 마이산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런 돌덩어리들로 엄청난 탑을 쌓았어요. 들여다보면 마치 무슨 이렇게 거칠게 친 콘크리트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마이산을 자연이 만든 콘크리트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이 암석 그 돌들이 함께 이게 지금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건데 어쨌든 돌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여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이산에 유명한 게 타폰이라고 있습니다. 타폰이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구멍바위, 한자로 쓰면 풍화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제 낮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이제 밤에는 햇빛이 안 들어오죠. 이쪽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암석이 계속 풍화를 겪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타폰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뭐 이게 마이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주문진에도 있고 목포에도 있고 이렇게 햇빛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양달과 음달을 반복하다 보면 그럼 이와 같은 타포니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시기에 우리 서울에 이제 화강암산들이 솟아났고 그런 산들이 금강산, 설악산 이런 데도 있고요. 요 이제 북한산 화강암봄이라는 겁니다. 화강암봄. 불암산, 도봉산, 설악산, 울산바위, 공룡등산. 그 다음에 이제 광주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서석대
이런 것도 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형들입니다. 자, 이제 신생대에 접어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신생대는 이제 3기와 4기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기 때는 경동요곡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반도의 동쪽이 융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동요곡에 의해서 한반도 동쪽이 융기한 이런 운동이 있었고, 요 시기부터 이제 동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속 깊은 곳에 있던 이런 황암들이 오늘날 이렇게 풍화 침식돼 갖고 지금 현재 산 정상을 이루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쪽 인천서부터 이렇게 이제 원주를 거쳐서 요 삼척 뭐 이쪽으로 이렇게 단면을 잘라 갖고서 우리 한반도로 단면을 잘라서 그려본다면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낮죠. 예. 그래서 강도 대체로 보면 동해 서로 흐르고요. 동해안은 되게 해안선이 단조로운 반면에 남해안과 서해안선은 해안선이 복잡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새해 첫날 이제 해보러 가는 이제 정동진에 가면 선크루즈 리조트라고 요 정동진 이제 바닷가 위쪽에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뭐 배를 하늘에 이제 높은 산에 띄워놓긴 했는데 참 잘 만들었어. 아이디어가 좋아요. 여기가 70만 년 전에 해수면이었어요. 예. 이 정동진을 이제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완전 계단형 모양의 땅이 나오죠. 이 단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단형 땅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원래 얘가 밑에 있었는데 물속에 있었는데 이 위에가 다 이제 평탄하게 침식이 된 상태에서 융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 단구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주요 산맥은 동쪽에 있고 서쪽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죠. 요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걸 예, 저 백두산 금강산, 설악산, 뭐 오대산, 태백산 뭐 쭉 이어져서 요 지리산까지 가는 요 길을 바로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동해안은 융기를 했기 때문에 되게 해안선이 단조로워요. 뭐 꾸불꾸불하지 않죠. 예. 이 동해안 얘기를 하면 이 강릉의 경포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강릉 경포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여기가 바다하고 터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쪽에 이제 와서 모래가 쌓이면서 이렇게 쌓인 물을 사주라고 그러는데 이 사주에 의해서 지금 이게 닫혀갖고 호수가 된 겁니다. 동해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남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잖아요. 이런 다도가 있고 그것은 뭐 옛날에는 뭐 동쪽을 융기했으면 서쪽을 침강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뭐 산맥이 물 밑으로 가라앉아서 이렇게 리아스 케어이 된 게 아니라 빙하기가 지나고 이렇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섬들이 만들어지고 해안선이 복잡하게진 거죠. 요게 이제 아까 봤던 건데요. 이 이게 경포호예요, 호. 경포 호수인데 요거는 이제 바다가 막아줘서 이렇게 호수가 되었다. 어이구, 내가 지금 화면이 계속 거꾸로 갔군요. 미안합니다. 자,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 시기 다 왔네요.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신생들의 사기입니다. 여기 독도, 백두산, 한라산, 철원, 평야인데 한탄강 절벽이죠. 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거는 독도예요. 제일 어린 거는 한탄강 쪽이고. 먼저 울릉도 독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동해 바닷물을 빼고 봤을 때 울릉도, 독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사부 해산, 시몽택 해산 이런 것들은 이제 물속에 가라져 있는 거고요. 울릉도는 약 210만 년 전에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상 화산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약 46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섬이고 원래 하나의 섬이었는데 바닷물의 침식작용으로 동도와 서도가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 동도와 서도가 분리가 돼 있죠.
먼저 분화구가 터지고 그 다음에 옆에 봉우리 다시 한번 터진 후에 물속에 가라앉아서 이렇게 침식을 받고 지금 저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울릉도 여기 울릉도의 나리 분지 분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산에 둘러싸인 나리 분지고요. 자, 제주도 볼까요? 제주도는 180년 전부터 수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화산 활동이 있어서 화산 활동의 이제 결과로 만들어진 섬이고 현무암질 용을 만든 이제 순상환사로서의 이제 한라산이 있고 그 주변에 약 360개 정도의 오름이 있고요. 그리고 해안가, 특히 남쪽 해안가에 주성지가 발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라산 정상은 화구호라 부릅니다. 화구호. 백록담은 화구호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백두산 천지 거기는 이제 칼데라호라고 그래요. 칼데라호. 그러니까 이제 화구호는 그냥 용암이 흘러나온 거고 칼데라호는 지반이 약해서 한물이라는 한물이 그런 경우는 이제 칼데라고 합니다. 칼데라하고 화구호는 크기가 달라요. 칼데라는 보통 한 1km, 직경 1km 이상이고 화구호는 이제 그보다 작은 거죠. 자, 한라산 정상. 제주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한라산이 아니고요. 제주도의 밑에 이제 기반함이 형성됩니다. 이 기반함 위로 이제 많은 것들이 퇴적돼서 퇴적층이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그 기반함 위에 있는 퇴적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라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이 제주도 가장 맨 밑에는 이제 거의 경상도 쪽으로 이어지는 화강암들이 존재합니다. 이쪽에. 사실 이제 제주도가 지금은 이제 바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이제 땅을 다 파보면 밑에는 이제 경상도로 다 이어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퇴적층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화산 분출에 의한 바닷속에 생겨난 이제 화성암층이 있고 그 위에 서귀포 퇴적층이 있고 마지막에 한라산이 분출하고 그 옆으로 많은 그 오름들이 생겨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뭐 제주도에서 이제 얕은 산들을 이제 오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재 한라산 말고 한라산 그 옆으로 분출한 그런 마그마들이 만든 지형입니다. 자, 아까 백록담과 화구호의 차이는 화구호하고 칼데로의 차이는 얘기했죠? 백록담, 한라산의 꼭대기에 있는 백록담은 화구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 백두산은 이제 신생대접에서 여러 차례 화산 분출을 했어요. 그리고 약 한 1000년 전에 화산 터질 적에는 뭐 인류 역사상 기록되는 거의 아마 최대 규모의 화산이었을 거다.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고요. 막대 화산재가 분출했기 때문에 이제 응이암 쪽도 많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신생대 빙하기 때 형성된 유자곡이나 빙태석들이 지금도 북백산 근처에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정상부가 이제 한모래에서 만들어진 칼데르호가 현재 천지 모습입니다. 저쪽 이제 의정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철원이 있어요. 철원. 이 철원 평화가 있고 이제 여기 가운데 한탄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약 27만 년 전에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곳입니다. 약 두께가 200에서 500m 정도 용암 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현무암인 지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상절리가 발달해 있겠죠. 자, 여기가 아주
중부권에서는 가장 좋은 래프팅 코스입니다. 래프팅 하면서 이제 이렇게 래프팅에서 본 건 아니겠죠. 예, 래프팅을 하면서 계곡을 따라가면서 보면 정말 기암절벽이죠. 이런 주상절리가 보이고요. 위에서 보면 이런 주상절리가 보입니다. 현무암지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신생대에 접어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동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는 동해가 거의 뭐 호수급 수준 정도밖에 안 됐었어. 2,300만 년 전에는. 그러다가 약 2천만 년 전서부터 쭉쭉 확장되기 시작해갖고 현재와 같은 크기의 동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서해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서해는 이제 빙하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빙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온이 내려가서 대륙에 많은 눈이 쌓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에 이제 이렇게 빙하가 쌓이게 되면 이게 원래는 이제 바닷물이었으니까 바닷물이 대륙에 가서 빙하를 얹히는 식이니까 당연히 해수면 높이가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간빙기가 되면 이 빙하가 녹아서 다시 바닷물로 들어오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요. 대충 지금부터 10,00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땅과 뭐 현재 한반도와 제주도는 일본까지 다 이어졌어요. 이렇게 10,0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빙하가 녹은 그런 간빙기가 되면서 이 서해의 물이 차갑고 현재 서해가 됐다. 이러면서 이제 갯벌도 탄생을 한 거죠. 자, 꽤 긴 시간이었죠? 마무리 해봅시다.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하게 되면 변성암 오래된 그러니까 변성되려면 오래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고생대 이전의 암석들이 변성암들이고 그런 곳이 있는 유명한 곳으로는 이제 서해, 뭐 백령도나 지리산 이런 곳들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퇴적암은 고생대 퇴적암은 뭐 석회암이나 석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게 대체로 강원도 쪽에 분포해 있다 얘기했고요. 중생대 퇴적암은 고생대 때와는 다르게 요거는 주로 육지에서 퇴적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룡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최석강 같은 경우도 중생대 때 만들어진 퇴적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대 같은 경우,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북한산, 설악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산들이 다 중생대 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제주도, 백두산, 독도, 울릉도, 한탄강 이런 데들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어려운 얘기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신소고등학생 여러분, 우리 본 수업에서 만나요.